어, 자, 오늘은 중지곤괴 중지곤괴하고 중지곤괴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건괴를 얘기하고 원형의정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건괴는 무형의 기가 유행하는 곳이고, 근데 그 무형의 기가 땅하고 부딪히면서 그래서 온갖 형체의 물상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와 문자라고 했을 적에 언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건 무형의 기를 갖다가 펼치는 것이고, 그래서 건괴에서는 주로 말씀 원자라든가 말씀 사자라든가 이런 글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근데 곤괴에서는 여기서 땅에서는 온갖 형체의 물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물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곤괴에서는 문자를 주로 얘기를 해요. 문자. 우리가 그럴 문자라든가 문장이라고 하는 글자. 이 곤괴에서는 문장이라는 용어를 써요. 문장. 글로 밝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곤괴에서 여기 3호짜리에 여기 문제중야라, 아니 여기 그럴 문자를 여기다가 저기 함장 가정이다. 이게 문장에 빛날장자를 쓰고 여기다가는 오효에다가는 문제중이다라고 그런 문자를 썼습니다. 땅에서는 이게 다 비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여기서 포태양생을 해서 유형체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문자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적에 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량지의 도다. 우리가 이게 도를 얘기하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원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곳, 언어 도단지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도를 밖으로 드러내놓은 것이 이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 그래서 여기 글을 문자 쓴 걸 보면 이렇게 우이쌍자에다가 양과 음이 이렇게 사귀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음양이 사귀어서 만들어진 것이 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글이 된다. 자, 여기에 5효짜리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장 가정, 함장가, 황상이니 원길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상, 누루황자에다가 심화상자, 황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5효짜리에다가. 왜 누루황자를 썼을까?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이 황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불기운을 받아서 황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따뜻한 곳에 주로 황토가 이렇게 있죠. 상은 이제 치마상자죠. 우리 곤괴에서 치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치마. 여기 치마상자가 보면은 숭상할 상자에다가 오디자를 썼어요. 우리가 이 의상이라는 게 있는데, 의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 의는 하늘을 상징해서, 그래서 이 소매도 둥글게 만들고 옷깃도 둥글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치마는 네모지게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땅의 형상을 모방한 거예요. 땅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포태양생을 하죠. 그래서 땅은 따르는 뜻이 있는 거예요.
따르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이 치마상자 쓴 것도 보면은 오대변에다가 숭상할 상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천도를 숭상하고 천도를 따르는 뜻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상이라고 하는 용어도 건공교에서 나왔듯이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곤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오행을 본 말이에요. 목, 화, 금, 수. 네, 우리 지난 시간 때 건교에는 원형이정으로 하늘의 덕을 갖다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곤교에서는 이 오행의 여기 기에 부합해서 문자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자와 우리 저 천자의 복색에 이 옷에다가 수놓은 문장이 있어요. 수놓은 문장.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바로 곤교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천자의 그 옷을 보면은, 복식을 보면은 보불문장, 이거 혹시 용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이. 글이 좀 저기 한데, 이게 천자의 복색에다 수놓는 걸 보불 문 어떤 분이 이걸로 학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문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천자의 복색에 요 문양을 이렇게 수놓은 거예요. 천자의 복색에다가. 천자의 복색을 보면은 위에는 검은 옷을 입고 검은색의 상의를 걸쳤고, 아래는 요 분홍빛, 아까 황상이라는 말을 썼듯이 분홍색을 갖다가 치마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놓은 것이 이거예요. 수놓은 것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이게 보불이라고 썼지만 이게 참 글씨가 참 고약하죠. 그러나 이게 옷에다가 수놓는 문장을 말하는 건, 이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도끼예요. 도끼. 예. 도끼 모양을 그린 거예요. 불은 뭐냐? 불은 문장이 이렇게 궁궁을 갖다가 좌우로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모습. 요 문양이에요. 우리 보통 뭐 돌아가신 분 만장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문양을 갖다가 불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양을 갖다가 이렇게 수놓은 그 깃발을 갖다가 이렇게 거는 곳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 참 주역의 글하고 다 이게 부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끼가 의미가 뭐냐? 도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도끼는 대부분 우리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 보불을 할 때 이 보를 갖다가 도끼 문양으로 얘기를 하는, 도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금색과 수색, 금색은 오행으로, 색으로 말하면 무슨 색입니까? 이게 백색이죠? 네, 백색이에요. 수는 흑색이에요. 네, 목은 청색이죠. 화는 적색이죠. 여기에 사이사이에다가 보불 문장이라고 하는 이 문양을 두는데, 이 도끼는
백색과 흑색이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보면 여기 위가 이게 검고 여기 아래에 날이 있는 곳이 허옇지요. 예. 바로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대부분 인터넷에서는 이걸 천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이제 입동지절이고 엄동설한이고, 예? 그러니까 추상 같은, 예? 엄한 어떤 그런 상으로서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주역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신다면은 요 자리에서 여기에서 음양이 교구하는 거예요. 음양이. 시경의 글을 보면은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요 인연줄을 이렇게 놔주는 사람을 중매장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매장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국이라는 말 써요. 도끼 부자에다가 이길 극자 부국이라는 말 써요. 그게 중매장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위험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만은 쓰이질 않은 거예요. 옛날에 혹시 원효스님이 요석공주와 결혼해가지고 설총을 낳았죠. 그때 원효스님이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은 왜 이게 자꾸 정신이 자꾸 이러냐. 원효도 지금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길을 다니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수허 몰가 부요 아작 지천주라. 그 얘기가 뭐냐면 누가 여기 몰자가 없을 몰자예요. 요건 자루가자예요. 도끼 자루가자. 요건 도끼 부자지요. 그러니까 누가 자루 없는 이 도끼를 나에게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느냐. 작자가 이게 베일작 도끼로 치는 거예요. 도끼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도끼로 치는 거예요. 그 시경에 보면 벌가요. 이제 그런 말 나오죠. 작자가 베일작자예요. 도끼로 찍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벨작, 지탱할지, 지탱할지, 하늘천. 그러니까 여기도 문장이 누가 도끼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느냐. 아마 그러니까 이게 여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도끼는 구멍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도끼 자루를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늘을 떠받칠 지탱할 기둥을 내가 깎겠다 이게요. 찍겠다 이런 얘기예요. 베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태종 무열왕인가요? 그분이 우리 원효스님이 후사를 두고 싶어서 저런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알고서 일부러 관리를 시켜가지고 물에 빠뜨리게 하고 그래서 요석공주 집에
사흘 동안 머물게 하고 그 옷을 빨아서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글쎄, 그것이 이제 관리를 과연 시켜서 물에 빠뜨리게 한 건지 아니면 짐짓 원효 스님께서 일부러 물에 빠져가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건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천자의 권위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음양이 서로 함께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주에 혼서지 같은 거 쓸 때 보면 좌우 부국이니 뭐니 이런 말 써요. 도끼부자 써가지고 이런 뜻을 모르면은 그런 표현 못 쓰죠. 그런 표현들을. 그래서 이게 왜 여기서 왜 이게 도끼를 갖고 얘기를 하냐? 여기가 문왕팔계로 보면은 충천 건괴가 위치해요. 여기가 이제 이게 뭐 건괴로만 생각해도 되죠. 건괴가 위치한 자리. 여기 건괴 위치한 자리에 이제 곤괴가 거기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역에 보면은 상륙효 중지곤괴 여기 상륙효 자리. 여기 상륙효에 뭐라고 썼냐면은 용전 우야하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이런 말 써요. 용이 싸움 전자 우야 웅전 우야하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용이 들녘에서 싸운다 이런 얘기, 싸운다. 이 싸운다라는 말을 갖다가 단지 남녀 간에 서로 그냥 싸우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역에 용을 설명한 곳이 어디에 있냐면 건괴에 있어요. 건괴. 건괴가 6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건괴 6마리 용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괴에서 용을 얘기했다면 곤괴도 용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 건곤괴는 서로 배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건괴에서의 용은 순용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 이제 상효 자리에 가서는 이게 음이 극한 자리예요. 음이. 이게 남녀간으로 말하면 여자가 이제 음기가 이제 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용이 들녘에서 싸운다 이거예요. 이 싸운다라는 말을 갖다가 무슨 뭐 남자 여자 치고받고 싸우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사귀는 뜻이에요. 남녀가 서로 교구하는 거예요. 교합을 하는 거예요. 교합을 하니까 그 피가 검고 누렇다 이게요. 음은 음대로 피가 나오는 것이고 양은 양대로 거기가 전기가 이제 거기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모혈로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라고 하는 글자를 물론 이 주역은 괴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싸운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운다는 뜻으로. 그래서 둘이 싸우다 보면은 서로 양패구상을 한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주역은 생생지우의 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싸운다라는 전자를 싸운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서로 교합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곤괴의 상유에 이르게 되면 용이 이제 음이 성한 암용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구하는 것이고 상대와 더불어서 들녘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검고 누렇다. 그래서 이 현색과 황색,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하늘의 기는 현색이 되는 것이고 땅의 피는 황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창색이 억조 창생이라고 하는
이 창색이 나오는 겁니다. 창색. 두 색을 섞으면 아마 이 창색이 푸를 창자, 창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천자의 복색에서 이 보라는 글자는 문양으로 말하면 이 도끼예요. 도끼.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인터넷에 이렇게 나온 거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불은 뭐냐? 궁궁을 말하는 거예요. 궁궁. 아, 왜 우리 신흥종교에서 보면은 궁궁 을르리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궁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문왕괴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문왕괴. 뭐 여기다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네. 여기다가 문왕괴를 얘기하겠구만. 문왕괴를 보면은 제출, 호진하야, 제호, 손하고, 상견, 호리하고, 시역호곤하고, 열언, 호태하고, 전호건, 노호감, 성원호관하니라. 여기 건괴에서 제출, 호진, 제호손, 상견, 시역호건, 열언, 호태, 전호건 이게 전자 쓴 거예요. 이 전자를 단지 싸우는 뜻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사귄다는 뜻으로. 남녀가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여기 감괴가 와요. 감괴는 뭡니까? 땅 속에 지금 곤괴, 요 곤괴 땅 속에 양이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방에서 이제 우유로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달이 차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만물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 궁궁을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을룰이라는 것이 궁궁이 뭐냐? 좌궁, 여궁,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궁자를 대개 몸궁자와 같이 쓰는 겁니다. 우리 몸궁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활궁자를 쓰죠. 사람이 이렇게 구부려 있는 그런 뜻이죠. 몸신자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고 궁자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궁궁이 서로 함께해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모습이 맨 처음에 을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싹이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간괴의 상에서 이제 달을 채우고서 이제 제출 호진 진괴로 그냥 싹을 틔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겨울철이 갖는 요 의미, 여기서 남녀가 건괴에서 남녀가 사귀고 감방에서 이제 휘임을 이제 이렇게 잉태해서 기르고 포태양을 하는 것이고 이제 간괴에서 달수를 채워서 진괴에서 제출 호진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 뜻이 이 천자의 복색에다가 이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천자의 복색에. 요것을 문자로 드러낸 것이 이제 그게 여기 글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다, 문자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예. 문이라고 하는 글자는 위쌍자에 음양이 사귈 예자를 쓴 거예요. 음양이 사귈 예. 우리가 애비 부자 쓴 걸 보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에요. 이것이 둘이 이렇게 사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다, 어른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루다의 뜻이죠. 서로 통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말로 어루다라는 그런 말 쓰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죠.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자식을 어린애를 뭐라고 하냐면 을라라는 말 쓰죠. 얼라. 이게 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궁궁이 함께해서 을자가 나온다고 하는. 나자는 그냥 우리 전미사로서 그냥 을라라고 옛날 한문 표기로 이렇게 써요. 한문 표기로. 어머니라는 뜻은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는 어머니고 여기는 아들이고 자식이고 젖을 먹이는 모습, 둘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시경에서도 그런 말을 쓰지요. 부해 생하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음양이 서로 사귀어서 자식이 나왔다 이게요. 어머니는 날 기르시니 젖을 먹이면서 나를 기르셨다 이게요. 그러니 부모여 생하구로 섰다. 아 슬프고 슬프구나 부모시여 나를 낳으시느라고 참으로 욕을 많이 모셨도다. 욕보 시문인된 그 깊은 은혜 갚고자 할진된 호천만극이로다. 하늘은 높고 높아서 끝이 없으니 이거 뭐 끝이 없으니 내가 갚을 길이 뭐 한두 끝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여기 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그거예요. 천지에 이 천지간에는 음양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저 보이지 않는 음양의 이치를 상을 겉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양이 사귈 자를 쓴 것이고 이걸 윗상자를 써가지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옛날에는 윗상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이라고 하는 표시, 이 땅으로부터 해서 이 우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땅 위에 어느 하나를 갖다가 점 찍은 점복자지요. 점을 찍어서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뜻으로 윗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래 하자는 이렇게 반대로 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태초에 만든 글자는 뭔가 이 어떤 그런 음적이고 양적인 이 음양이 서로 함께 함으로써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천불생 무록지니요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지부장 무명지초라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 법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역석자에 입구자 쓴 거예요. 전역이 가는 의미가 뭐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입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게 이름이 갖는 의미예요. 근데 이 이름은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물유명이라 하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만 거기에 이름이 거기에 따라 붙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문이라는 게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지 자연에도 음양의 이치를 밖으로 드러낸 것이 문자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글이라는 게 뭐냐? 글이라는 게 뭐냐? 돌을 담은 그릇이다 이거예요. 돌을 담은 그릇이다. 돌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릇을 만들면 우리가 그릇 안에 돌을 담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글이라고 하는 거, 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병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지 말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불가의 용어처럼 이쪽 언덕에서 저쪽으로 이쪽 언덕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뗏목이 필요한데 그 뗏목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게 글이에요. 글.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통해서 도의 소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자는 무슨 장자냐, 이게. 빛날 장자지요. 네.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로 말하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문자라는 말 쓰죠. 문자. 요건 아마 이럴 이제 문자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여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만들었을 그런 상형 문자, 지사 문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자를 얘기할 적에 육서를 얘기합니다. 설문해자에 보면은 문자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을 줘요. 아마 허신이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했을 적에는 아마 주역이 6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부합해서 6종류로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부수가 몇 가지 나오냐면 540가지가 나와요. 우리 강의자전에는 214개가 214개가 나오는데,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540가지로 나옵니다. 이 허신이 왜 하필 540가지로 만들었을까?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아마 노양수 9와 노음수 6 간의 9, 6, 54에서 곱하기 천지 수가 10, 이제서부터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9, 6, 54에다가 10을 곱해가지고 540가지 수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형 문자와 지사 문자를 놓고 얘기할 적에 지사는 가리키는 거죠. 손가락지자에다가 일사자입니다. 그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자를 만들었을 적에 상형 문자가 먼저 했을까? 지사 문자가 먼저 했을까? 일반적으로는 상형 문자를 맨 처음에 만든 아마 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허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사 문자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이쌍자, 이게 우이쌍자인데 이게 뭐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땅 위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우이쌍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땅 아래를 가리켜서 그냥 아래 하자로 쓴 것이지 어떤 사물을 그대로 지칭해가지고 쓴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자를 처음 만들었을 적에는 아마 상형 문자보다 지사 문자를 먼저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우리 문자를 아까 우리 도라는 글자를 얘기할 적에 우리 주역에서는 도라는 글자를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음 일양지의 도다. 일양을 도라 한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양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음양이 사귀는 뜻으로. 여기 자는 뭐냐면 자는 부모가 교합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 자식이 또 새끼치고 해가지고 많은 수가 이제 불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서를 얘기할 적에 지사 문자와 상형 문자, 요건 기초적인 처음에 생했을 그런 문자일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회의니 형성이니 이런 뜻과 저런 뜻을 결합시켜 가지고 또 문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자로 보는 겁니다. 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문자가 그냥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체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한자로 다 표현을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다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는 글을 통해서 도라는 게 뭔지, 그것을 갖다가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일이, 황제의 신하인 창일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걸 이제 조적체라고도 합니다. 세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조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창일이 꽝사냥을 나갔는데, 새는 날아가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발자국 찍혀 있는 걸 보건데, 동쪽으로 갔겠구나, 서쪽으로 갔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뜻이죠. 근데 그 한자 이전에 우리 동이족 계통에서는 문자 만든 사람은 누구로 얘기를 하냐면 신지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신지. 우리 신지비사라는 글이 있는데, 예. 언제 이게 제가 참 신지비사 50글자를 한번 설명을 참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여의치가 않네요, 여기. 요 신지 씨가 만든 물자를 뭐라 하냐면, 녹도문이라고 해요. 녹도문. 사슴녹자, 그림도자. 네, 녹도문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여기 신지 씨가 사냥을 갔는데, 아까 조적체와 똑같은 의미예요. 사슴 사냥을 갔어요. 근데 사슴은 도망가고 도대체 어디 갔을까 싶었는데 발자국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을 통해서 이쪽으로 갔겠구나, 저쪽으로 갔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도의 소재처, 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도가 어디에 어떤 것이로 오겠구나, 어떤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참 문자가 갖는 것이 이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도의 소재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역책을 공자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명도지서다. 주역책은 도를 밝힐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를 밝힐 수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주역 공부하는 것이 무슨 뭐 괴상이나 알고 막 뭐 이런 것, 그런 것만이 아니고 도대체 도라는 게 뭐냐? 응? 우리가 바르게 살아라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바르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 근원을 알려줄 수 있는 책이 주역책이라는 얘기예요. 부자 유친을 얘기하지만 애비와 자식 간에는 서로 친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 자식 간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느냐? 그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 주역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혹시 이 도라는 글자와 또 상응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치이자가 있어요. 이치이자. 우리 돌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는데 이 도라는 글자는 뭐냐면 소위원의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바 이게 뭐냐면 도대체가 왜 그런지
어떤 현상을 보고서 이게 어떤 원인으로 해서 지금의 이 현상이 나타난 건지 그 근원을 알기 위한 거. 그 근원의 뜻을 담고 있는 거. 이게 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는 뭐냐? 이건 다스릴 이자인데 이건 뭐냐면 당연 마땅히 그러한 바. 우리 부자 유친을 얘기할 적에 애비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마땅히 애비를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마땅히 애비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 마땅히 이 마땅당자를 강조한 게 이고 이게 원인을 강조한 것이 도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아니 실체가 없는 것이 형체가 없는 것이 땅하고 서로 만나면서 땅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 문자가 갖는 의미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보다도 여기 곤괴에서 그럴 문자를 썼고 문장장자를 쓴 겁니다. 천자의 복색에다가 보불문장. 여기 문자는 무슨 색으로 수놓았냐면 동방의 청색과 남방의 적색, 청적색이 그리고 이게 문자를 수놓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양. 그 다음에 장은 이건 뭡니까? 적색과 백색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제 수놓은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역대의 제왕이 문자 통일을 자꾸 기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소통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소통을. 도량형도 통일시키고. 아마 이게 위정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뜻을 펼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세상을 위해서 도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을 기른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세상 사람은 너와 내가 다 소통시키기 위해서 아마 평생 일이야만 그걸 거예요. 아마 이 천자의 복색도 이렇게 보불 문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너와 내가 서로 뜻을 함께하고 또 불통된 지역 도량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일시키고 문자도 통일시키고 함으로써 서로 간에 뜻을 하나로 이렇게 합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또 이렇게 장려를 하고 한 것이 다 이게 문자를 통해서입니다. 문자. 곤괴에서 얘기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그냥 오늘 주역과 세상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곤괴, 둔괴, 이제 세 번째 괴, 술의 둔괴 갖고서 다음 시간 때는 좀 시사적인 내용을 엮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